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9살 강찬송이고요. 여자고, 저는 직업 특성상 저를 소개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요즘 저를 소개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소개를 해보자면, 저는 원래는 좋아하는 게 없어서 연기를 좋아하게 됐을 때 굉장히 기뻤고,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다가 그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상처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삶을 다채롭게 살아보고 싶은,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뭐 때로는 그 시도하는 것들에 짓눌려서 버겁기도 하지만 그렇게 좀 부딪히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. 네. MBTI도 제가 INTP가 나오는데 최근에 ISTJ도 나오고 조금 그 SN이랑 PJ가 좀 반반인 것 같아요. 취미, 저는 좀 전에 소개할 때 연장선상으로 취미가 다 한 20대 중반쯤부터 생긴 것들인데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고요. 그리고 그거 외에 취미는 저는 산책을 좋아합니다. 진짜 취미는 산책, 걷는 거 좋아하고, 네. 필름 카메라 촬영을 왜 좋아하게 됐어요? 처음에는 그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고 그 사진들 특유의 그 감성이라고 통칭되는 어떤 그 느낌이 저에게 좋다. 너무 따뜻한 것 같다. 그리고 그냥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보다 좀 더 인간미 있게 느껴졌어요. 그 필름 사진에 보이는 피사체들이.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사고 찍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제 카메라가 생기고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하러 가고 이 과정들이 좋아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네. 산책은 제가 이것도 소개에서 파생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계절이 달라질 때 공기나 냄새나 그 바람이나 그 날씨의 느낌도 계절마다 다르고 계절이 바뀔 때도 다르고 그 같은 계절 안에서도 시기별로 달라지는데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좀 멀티가 잘 안 돼서 평소에 노래를 듣고 있어도 노래를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는 걸 까먹거든요. 근데 산책할 때는 좀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가장 좋아하는 거. 저는 깊은 대화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다 포괄할 수 있는 좋아하는 거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
저는 평소에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는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는다? 다 볼 수 없다? 느낄 수 없다?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쩌다 우연히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과 어쩌다 우연히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많은 생각의 순간들을 거쳐서 낸 결론이나 그 과정들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고 뭐 나 스스로 나와의 대화로 들어가 보자면 같은 맥락에서 제가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고 다시 되새겨보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할 때 좋고 어떤 걸 할 때 조금 싫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싫어하는 거. 악취를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왜요? 냄새가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것 같거든요. 제가 어떤 것 중에 되게 공감한 그게 있었는데, 그 기생충에서 냄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, 평론가들이 대화하는 유튜브를 봤나? 근데 거기서 냄새는 진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알려준다. 그리고 숨기기 어렵고, 그런 게 있었어요. 뒤에서 그 운전하는 송강호가 그 운전기사인데, 그 앞에서 뒤로 줄 수 있는 건 냄새밖에 없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강하게 기억에 남았는데,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냄새가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도 그렇고, 냄새가 되게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것 같다. 그리고 뭐 음식이나 우리가 어떤 악취를 맡았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? 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본능적인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서 저는 그래서 냄새를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저 스스로도 그리고 그냥 이미지적으로 악취 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냄새를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. 그렇습니다. 본인 성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저는 한 30분 보면 굉장히 밝고 잘 웃고 웃음 장벽이 좀 낮은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밝고 웃음이 많고 즐겁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심각하고 진지하다. 그래서 동생은 저한테 맨날 노잼이라고 하거든요.
근데 그게 또 저의 매력인 것 같다라고 요즘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면이 있어요. 시간을 봅니다. 시간을 본다. 네. 그리고 알람을 끄고요. 네. 수면 모드를 해제합니다. 네. 그리고 다시 누웠다가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서 잠옷을 벗고 머리를 감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. 근데 현재는 지금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좀 현타가 오기도 하지만 그 오전에 알바를 해서 6시부터 12시까지 그 헬스장에서 알바를 하거든요. 거기에 지금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다. 네. 첫인상. 좀 자기 주장이 강할 것 같다. 네. 처음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해 보이고 뭔가 에너지가 큰 사람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. 자랑하고 싶은 거. 저는 사람을 좀 잘 봅니다. 잘 파악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살면서 좀 생긴 능력 같은 느낌. 그래서 제가 보통 대부분은 처음에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거의 그 느낌대로인 경우가 많았고 멀리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그게 늘 옳았던 것 같아요. 거의. 근데 그게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지 않나. 사람을 잘 본다. 그렇습니다. 초등학교. 뭔가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싶은데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. 중학생 때도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같은 학교에 간 친구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되게 낯선 환경에서 중학교 생활을 시작했어서 1학년 때는 거의 친구가 없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약간의 왕따도 조금 당하고 그러다가 반장이 어쩌다가 됐어요. 좀 자기들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시켜줬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그 감투를 쓰고 약간 합당하게 합당한 합법적인 이유가 생겼으니 그 감투를 쓰고 조금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조금 친구들을 사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조금씩 제 안에 밝음이 조금 꺼내져서 3학년 때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. 네, 그랬습니다. 고등학교 때는 또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.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기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골칫거리였을 것 같아요. 네. 밝은 친구였습니다.
제가 지나고 나서도 참 친구 동기들한테도 가끔 사과의 말을 하곤 했었는데 제가 연기를 처음 좋아해서 그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제가 너무 열심히 좋아했다는 말을 했었잖아요.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걸로 대학을 진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하는 작업에서 조금 제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상처 주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다. 너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을 너무 고집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 주장을 되게 강하게 펼쳤고 왜냐면 저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어요. 학교 다닐 때는. 그래서 조금 도끼 어린 대학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뭐 물론 그 와중에도 되게 밝은 성격이어서 오히려 후배들하고는 잘 지냈거든요. 동기들이랑은 조금 그런 지점 때문에 좀 사이가 좀 서먹해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좀 사회에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연기를 하고 싶었어서 알바를 하면서 연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 환경에 좀 적응을 못해서 좀 안 되는 현실에 되게 우울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저를 그때는 좀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다. 그 대학교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하느라 현실을 몰랐는데 졸업하고 처음 딱 나왔을 때는 그런 어떤 현실 앞에 되게 스스로 많이 작아지고 스스로를 많이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저는 밝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잖아.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좋아요. 근데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뭐 그 전에 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가끔씩 싫어하기도 하면서 나를 그렇지만 그걸 이제는 인지하고 그런 모습마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거. 이걸 선택했을 때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? 인 것 같아요. 관계에서도 그렇고, 뭐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, 기분이 나아진다든지, 아니면 지금 제가 저한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든지, 걱정거리가 조금 하나 덜어진다든지, 뭐 이런 나아지는 게 있는지, 득이 되는지, 저에게 있어서. 가장 중요한 가치. 저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한 작년쯤부터 좀 교회를 그러니까 뭐 그냥 아예 그런 이게 교회 다니시나요? 네. 아 그래요? 그 약간 표현이
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한테는 좀 아무튼 작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전과 많이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중점적인 것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저의 지금 가장 큰 가치는 그래서 표현이 닮고 싶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. 그 비기독교인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믿는 종교가 좀 궁금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같은 종교인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나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저의 지금 가장 큰 가치이자 기준점인 것 같아요. 네. 기억이 나야 한다. 기뻤던 순간. 제가 그 3학년 때 졸업 공연 느낌으로 저희가 젊은 연극제를 했었는데 저 되게 그때까지는 엄청 회의감이 많고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계속 그 주배역을 해본 적이 거의 한 번인가? 뭐 이렇게밖에 없고 항상 엄청 작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사실 스스로는 좀 저도 자아가 강한 편이라 왠지 모르게 나는 잘하는데 왜 나를 저 배역을 안 줄까라는 항상 오디션을 볼 때마다 좀 늘 비슷한 이미지 친구한테 밀리는 것에 대한 그런 자격지심 같은 것, 열등감, 뭔가 그런 패배자의 그런 어떤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그때도 그렇게 뭐 밀려서 그 작품에서 제일 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진짜 작품 전체에서는 진짜 비중 없는 사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배역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진짜 이 악물고 칼 갈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그 아무한테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다 내가 내 손 안에 놔야겠다. 진짜 완벽하게 계산해서 완벽한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3번인가 등장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근데 이제 그 준비하는 열심의 기저에는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던 거죠, 어떻게 보면.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. 그러다가 결국 그 배역을 사랑하게 됐는데 근데 열심히 해서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로 열심히 해서 공연을 뭐 학교에서도 하고 결국 서울에 와서 이제 극장에서 하고 그때 교수님들이 뭐 보러 오셨었어요.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. 그 연극사 교수님이 계시는데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한테 한번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서 그 교수님이 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끝나고 이제 교수님들 코멘트 들으려고 저희가 이렇게 앉았는데 그 교수님이 저희가 그때 몇 명이었지? 한 열 몇 명이 등장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한테 너 잘했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뭔가 사람 많은 데서 누군가한테 지목을 받아서 분명한 칭찬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때 너무 뭔가 되게 보상받는 느낌이고 저 스스로만 내가 괜찮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스스로 믿지 못하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하던 중이었는데
누군가의 그런 말이 저한테 되게 그때 엄청 큰 위로와 기쁨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. 정말 기뻤던 순간이에요. 잊을 수 없는. 음. 있는데 남한테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구체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그냥 제가 원래 좀 우유부단한 편이었는데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더 선택을 못하고 좀 그런 편이었는데 늘 중립을 지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저의 그 모습이 정말 후회됐던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더 뭔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판단이 내려지고 말해야 하는 순간에는 말하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 후회되는 순간이 언젠지는 조금 네. 네. 끝났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29살이 된 97년생 강찬송이라고 합니다. 끝인가요? 네. 제가 한 작품이요. 네. 저는 최근에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줄까 말까 고민하는 여학생의 마음을 담은 단편을 찍었습니다. 초콜릿을 줄까 말까 할 때 대처법입니다. 그 작품 속 여자 친구는 좀 리더십이 강하고 주도하는 성격이고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남학생을 좋아하는데 친구여서 마음을 숨기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뭔가 이제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이 되니까 약간 남들이 마음을 표현하는 그 시기에 편승해서 나도 조금 표현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대외적인 성격이고 활달하지만 사실 속마음을 꺼내는 거는 조금 고민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작품은 바빌론이라는 영화입니다. 그 영화는 제가 재작년에 제가 영화관에서 일할 때라 우연히 저희가 영화관은 퇴출이라고 영화관 끝날 때 문을 여는 일을 꼭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때 그 엔딩 크레딧을 보고 갑자기 엄청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궁금해져서 보게 된 작품이었는데요. 데미안 셔젤 감독 작품이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 그 감독 작품을 그 전에도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작품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봤는데 제 모든 기대와 궁금증을 뛰어넘는 작품이었습니다. 그 대표작으로 라라랜드랑 위플래시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
라라랜드는 좀 상업성에 좀 더 치중한 영화인 것 같고, 위플래시는 그 감독이 가진 예술 세계와 그 감독이 가진 어떤 그런 예술적인 고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 상업성과 예술성이 여기서 보통 만나는데 그 작품이 여기서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, 와, 이게 정점에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독특한 작품을 만들 수 있구나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감독한테 되게 감명을 받았었고요. 그 감독이 여러 작품들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이 있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감독님의 어떤 그런 예술적 성장과 발전을 보는 느낌이어서 좋았고, 개인적으로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으로 들어가는데 눈빛이 너무 살아있어서 저는 이제 배우이고 배우가 되고 싶고 그런 배우들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. 배우들의 눈이 너무 빛나고 너무 살아있었고, 그리고 저는 솔직히 깊은 지식이 아니어서 짧은 지식이지만 영화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샷들을 썼던 것 같은데,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절정 부분에서 여러 캐릭터들이 한데 엉켜서 막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, 그 장면을 배우들을 따라가거나 인물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되게 풀샷으로 고정을 해놓고 그 아수라장을 찍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이나 제가 여기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이 좀 많이 깨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서 제가 순간순간 되게 그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아서 기억에 굉장히 남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. 네. 저는 마고로비가 했던 여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극 초반에는 그 마고로비가 맡은 그 여자 친구가 배우를 꿈꾸는데, 그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, 그리고 그 배우가 어떻게 해서 배우가 돼서 그 재능이 반짝 빛나는 시기, 그리고 그 영화 자체가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그 할리우드의 어떠한 그런 변환점에 대해서 담은 작품인데, 그러다가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연기해야 될 때 그 부분에서 적응을 못해서 엄청 어버버하는 그런 감정을 담은 부분도 있고, 아무튼 이 배우 한 명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담겨져 있어서 배우로서 연기를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고 공부도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배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한국 배우 중에서요? 저는 원래는 전도연 배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중견 배우들을 볼 때 더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좀 더 주인공들을 좋아했다면 요즘에는 좀 더 그 받쳐주는 배우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와서 요즘 좋아하는 배우는 김소진 배우입니다. 그 더킹에 나오셨을 때 했던 검사 역할이 저랑 조금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유는? 제 얼굴에 날카로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 목소리가 조금 중저음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직이 가져야 하는 신뢰성도 조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, 그리고 이제 제 성격이나 이미지에서 보이는 어떤 강단 있는 느낌, 단단한 느낌이 그 더킹에서 김수진 배우가 맡았던
불의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조금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연기는 제가 어린 시절에 객관적으로 환경이 불우했냐고 하면 모르겠지만 좀 예민한 아이였던 것 같고, 그래서 어떠한 작은 그러한 트러블들에도 좀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 시절까지 되게 우울감이 되게 많았는데, 그런 우울감이나 슬픔으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창구가 드라마, 영화 이런 거였거든요. 근데 그곳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때 저를 돌아봤을 때, 아, 내가 그런 게 없었다면 나는 그 시기를 지나쳐 오기 힘들었을 것 같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누군가는 우울해서 방에만 있을 텐데, 그럼 그 방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되게 한정적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제가 받았던 위로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은 조금 이유가 이기적으로 바뀌었는데, 저는 연기를 배우면서 저를 더 많이 알아가고, 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,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좋고요. 그리고 연기를 배우면서 그 전에는 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는 것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, 그래서 연기라는 건 사람을 더 탐구하고 사람과 가까워지고 인간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구나. 그리고 저는 살아가는데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런 저의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이 배우라는 직업은 정말 아름다운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졸업 작품으로 1인극을 해볼래? 라고 물어보셨었는데, 그때 무서운 마음과 자신이 없어서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근데 그때 그 대본을 계속 읽어보면서 진짜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. 지금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조엘이라는 작품이었고, 그 한 여자가 커피숍에 앉아서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극이에요. 제가 죽기 전에는 그런 1인극을 하고 싶습니다. 잘 어울리는 배역. 저는 옆에서 응원해주는 친구 역할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분노인 것 같아요. 그것도 분노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슬픔이 좀 어렵습니다. 저는 사실 평소에 그렇게 잘 우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, 제가 슬픔이라는 감정, 그리고 뭔가 그런 어떤 눈물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되게 깊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모르게 안에 막고 있는 게 있나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그래서 저한테 그런 슬픔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게 좀 숙제이기도 합니다. 네, 저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공연 예술은 배우의 에너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, 그 대사를 할 때의 에너지가 온몸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관객이 봤을 때 가짜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 같고요. 매체는 그러한 에너지를 지금 나오는 지금 뭐 바스트면 바스트까지만 집중해서 뿜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 에너지의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수용성?
저는 동료 배우와 감독님의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책을 읽습니다.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이해 폭이 넓어야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독서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존중하는 마음 이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없습니다. 네, 그럼 여기서 오디션 마치겠습니다.